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상기임 국어 수업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자습선호는 246쪽 펴주시면 돼요. 꼴불견 주제가 라는 거 읽어보고 돌다리와 함께 소단원 형성평가까지 풀어볼게요. 먼저 이 꼴불견 주제가라는 것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때 일제강점기 때 꼴불견 주제가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게 이런 학습 활동의 목표가 되겠죠. 먼저 이 주제가는 당연히 가짜로 끝나니까 노래고 성격은 풍자적이에요. 제재는 문화적 혼란에 의한 갖가지 희극적인 모습들이라고 나오네요. 주제는 서구 문물의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인 부조화. 부조화라는 거는 조화롭지 못하다, 조화가 안 맞다 라는 거예요. 특징으로는 남녀가 한 소절씩 여남, 여남 이렇게 되죠. 주고받고 마지막에는 재창하는 형식, 재창이라는 게 함께 부른다 라는 형식, 그런 의미예요. 전통 문물과 타 문물의 부조화로 인한 희극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꼴불견 주제가 지금부터 가사 봐볼게요. 김선초와 최규업이라는 분들이 불렀대요. 먼저 함께 꼴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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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각색 이상야릇 꼴불견 이러고 재창을 하고 시작을 해요. 여자가 어쨌든지 꼴불견은 남자에게 많지요. 그랬더니 남자가 천만에 꼴불견은 여자에게도 많지 라면서 다양한 꼴불견을 소개하고 있고, 이제 어떤 꼴불견인지 나오겠죠? 방갓 쓰고, 방갓이라는 것은 왕이 쓰던 큰 진짜 갓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방갓 쓰고 자전거 타야 꼴불견인가? 쪽진 머리 게다를 신어야, 게다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남학신이에요. 쪽진 머리 게다를 신어야 꼴불견인가? 갓망건 아래, 갓과 망건 아래, 직가다비, 이거는 작업화, 버섯 모양의 작업화, 운동화예요. 직가다비 신어야 격인가? 전도부인 단장 짚고 다녀야 이쁜가? 우리나라가 개신교,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 개신교라 했잖아요. 그런 개신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교리를 전하는 일을 하던 부인을 전도부인이라 부르는데, 이런 전도부인들이 짧은 지팡이 단장이를 짚고 다녀야 이쁜가? 꼴불견 꼴불견 하면서 또 합창을 하고 있죠. 방갓을 쓰는데 자전거, 서구 문물이 나오고, 쪽진 머리를 했는데 게다를 신고, 이건 둘 다죠. 갓과 망건을 입고 쓰면서 직가다비를 신고, 이러면서 전통 문물과 일본 문물,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일본 문물이겠죠. 혼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전통 문물과 타 문물, 1번이 서양, 2번이 일본, 네, 문물의 혼재로 인한 꼴불견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양산 허리 낫으로 묶어야 꼴불견인가? 양복쟁이 바지에 데님을 써야 될 건가? 데님이라는 거는 발목을 졸라매는 끈이라고 하네요. 밤중에 양산 받쳐 들고 다녀야 실순가? 중산모 쓰고 모잣집에 들어야 실순가? 중산모라는 것은 또 꼭대기가 둥글고 높은 서양 모자를 의미한대요.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전통 문물과 탐문물의 혼재로 인한 꼴불견 두 번째를 말하고 있죠.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재창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도 읽어볼게요. 갓쓴 작자 카페로 가야만 꼴불견인가? 쪽진 여자 골프채 들어야 꼴불견인가? 연미복 입고, 연미복이라는 것은 남자용 서양 예복이래요. 마치 제비의 꼬리처럼 보인다는 남자용 서양 예복을 연미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도 공통적으로 전통 문물과 서구 문물이 혼재된 모습이 보이죠? 아서라 그만둬라 너도 꼴불견에 하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합창하면서 끝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 노래의 구조는 독창과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독창을 하고 항상 단 마지막에서 남자랑 여자가 함께 합창을 하고 있는 걸로 끝나죠. 독창으로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지각색의 어색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합창을 할 때는 전통 문물과 외래 문물이, 서양 문물과 일본 문물이 혼재되어 있는 어색한 모습들을 꼴불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풍자하고 있고, 이 노래는 이에서 사연이 독창과 합창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독창 부분에서는 남녀의 모습을 통해 전통 문물과 외래 문물이 혼합된 상황을 소개하고, 합창 부분에서는 그 모습을 꼴불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이 노래에 반영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인데, 자, 여기서는 전통 문물과 타 문물이라고 했잖아요. 타 문물에는 1번이 서양 문물이고 2번이 일본, 외나라 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문물 먼저 보면은 방갓, 쪽진머리, 갓망건, 단장, 낫, 데님, 갓, 당나귀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보면은 양복쟁이 바지에 데님, 조선의 전통 문물이죠. 양산, 타문물이고, 양산허리 낫으로 묶어야 낫 다음에서 전통 문물도 나오죠. 이렇게 계속 전통 문물과 서구 문물이 혼재되어 있죠. 타문물에는 자전거, 게다, 찌까다비, 전도부인, 양산, 양복쟁이, 중산모, 카페, 골프채, 연미복 하면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문물과 이번 외나라 문물, 일본 문물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전통 문물과 외래 문물의 혼재로 인해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함. 이런 갈등 상황을 꼴불견이라고 말했죠. 전통 문물과 타 문물이 혼재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외래 문물이 유입되면서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려보면 이 노래에서 풍자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전통 문물과 타 문물이 혼재되어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의 사람들을 통해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희극적인 모습들을 꼴불견이라고 조롱하며 풍자했다. 쉽죠? 여기 더 알아보기 보면은 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인데, 배경이 아까 일제강점기라 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 무렵에는 서양풍의 생활 방식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구축되게 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외래 문화의 수용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는 갖가지 희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희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계속 나왔지만,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쪽진 머리에 게다를 신는다거나 연미복을 입고 당나귀를 탄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시험 전 반드시 체크. 이 노래에 드러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볼게요. 그럼 먼저 전통 문물과 서구 문물, 여기서 나눠놨네요. 서구 문물과 일본 문물로. 먼저 서구 문물에 혼재된 점을 보면은 방갓의 자전거, 양복쟁이 바지에 데님, 갓 쓴 작자, 카페로, 쪽진 여자, 골프채를 들고 연미복을 입고 당나귀를 타는 이런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두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 문물에는 쭉진 머리에 게다, 갓방건 아래 찌까다비, 이렇게 일본 문물이 혼재되면서 여기서도 풍자의 대상이 된다. 자, 이제 돌다리와 비교를 하죠. 돌다리와 이 노래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말해보자. 일제강점기는 다양한 외래 문물이 유입되면서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혼재로 인하여 가치관 간의 갈등이 빈번했을 것이다. 이 가치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돌다리였다.
이 학생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노래가 불렸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문물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 문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시기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실력 확인 문제 두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1번, 이 노래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바로 답 보면은 4번, 외래 문물이 유입되면서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 나오는 거 바로 답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기억부터 미음 중 그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기억은 양산, 니은 데님, 디귿은 중산목, 리을은 카페, 미음은 연미복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전통 문물과 타 문물 정도로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은 서구 문물에 해당하는 반면 니은, 데님은 전통 문물에 해당하므로 답이 2번 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수행평가 나오는데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 자, 우리는 여기 쏟아낸 핵심 오리기 여기 부분을 바로 볼 거예요. 돌다리 다시 한번 봐보면은 제재를 한눈에 정리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일단 갈래는 단편 소설이다. 이게 왜 단편 소설이에요? 긴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길다는 거는 이 소설, 이 우리 교과서 안에 다 담지 못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다 담고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담겨 있으면 무조건 단편 소설이라 보면 돼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교훈적이며 비판적이에요. 비판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죠. 당연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은 일제강점기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재는 돌다리고 주제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특징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상징적인 소재, 돌다리죠. 를 통해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 아버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재가 돌다리, 아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재는 나무다리,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2번, 인물들 간의 대화와 심리 묘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자, 절정 부분에 가장 극대화해서 나오긴 하는데,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대화죠.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이어가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돌다리의 구성 보면 발단 부분에 청섭이가 고향에 내려와 누이의 죽음을 회상하는 부분이 있고, 전개로 가면서 청섭이가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을 팔아 병원에 확장하려고 함. 여기서는 아직 아버지에게 말을 안 했고, 위기 부분에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죠. 땅을 팔자고. 근데 절정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청섭이의 요청을 말을 거절하면서 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절정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청섭이를 돌려보내고 돌다리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결말로 나뉘어진다. 자, 이제 창섭이와 아버지를 비교해 볼 건데, 먼저 창섭이와 아버지가 땅을 생각하는 게 다르죠. 먼저 창섭이는 이익을 위해 팔 수 있는 금전적인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아버지는 삶의 터전이자 천지만물의 근원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럼으로써 밝혀지는 두 사람의 극명한 가치관인데, 바로 창섭이는 근대적인 삶,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물질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가치관은 직업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아들의 직업은 도시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개업한 의사이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서작도 거의 안 주고 혼자서 농사를 하는 농부고,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재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무다리와 돌다리로 볼 수 있겠죠. 이 소설은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창섭이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3번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에 담긴 의미. 아버지에게는 가족사의 일부이다. 땅과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반영한다. 농촌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전통적 세계관을 상징한다.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는 의미는 아버지의 추억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장소를 복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농촌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전통적 세계관이 후대까지 계승되기를 염원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계속 나왔는데 계속 강조했죠. 이 작품의 주제의식,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히면서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그럼으로써 작가는 이런 아버지라는 말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 땅이 지닌 본래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요약해서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순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면서 이런 전통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아버지가 땅을 이 사람들에게 팔겠다 하는 사람들 그 3명 모두 포함하겠죠. 땅에 지닌 본래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자 이제 꼴불견 주제가인데 전통 문물과 서양 또는 서구라고 보면 되겠죠. 서구 문물의 혼재. 이건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또한 전통 문물과 일본 문물의 혼재. 이렇게 전통 문물과 외래 문물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희극적인 모습을 꼴불견이라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어요. 돌다리와 꼴불견 주제가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일단 두 개 공통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것 같죠. 돌다리와 꼴불견 주제가는 다양한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타문물, 서구 문물과 일본 문물의 유입으로 발생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혼재로 인하여 가치관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에 쏟아놓은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돌다리 방금 읽었으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바로 1번에 가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물 간의 갈등, 아버지와 창섭이 아들의 갈등 나타나 있고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의 말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죠. 아까 대화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어요. 답은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5번이겠죠? 이제 2번에 중요 표시가 있죠. 별표 표시하고 가부터 말을 바탕으로 창섭이와 아버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적절을 한데 딱 3번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이거는 창섭이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창섭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라에서 아버지가 비판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라는 절정 부분에서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은 못 팔겠다 이후의 내용이에요. 라고 해서 보면은 당연히 땅의 가치를 돈으로만, 금전적으로만 이해를 따져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답이 4번이겠죠. 빠르지 않죠? 빠르면은 조금씩 멈추면서 지문 보면서 오시면 돼요. 4번 A에 대한 독자의 평가. 자, A가 뭔지 알아야겠죠? A는 다음 문단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인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내세우고 있다. 답이 3번이죠. 여기 부모님의 처지를 먼저 배려하고 싶군. 이런 거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기억과 같은 말한 이유, 기억은 아까 읽은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을 못 팔겠다 라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1번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고 창섭이가 고향에 남아 이거 아니죠. 땅의 조상들의 피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고 땅을 물려주기에는 창섭의 욕심이 너무 많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지도 않았죠. 답은 1번과 3번 정답 2개 골라주시면 되고요. 6번에 A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추어 쓰래요. 창섭이가 고향을 방문한 목적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쓰라 라고 했었는데 A는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이후에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라는 건데 이 계획하고 온 일이 고향을 방문한 목적이겠죠? 네, 읽어보면 시골에 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문도 읽지 않고 넘어가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7번 이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도시에서 농촌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혀 아니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인간 소외 현상은 여기서 다루고 있던 내용은 아니에요.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농촌의 생활 환경이 점차 서구화되어 갔다.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혼재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다. 답이 4번.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배제되었던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기 시작되었다. 전혀 아니죠. 8번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편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거는 돌다리와 대비되는 나무다리 쉽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다음 9번에 마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마 부분은 여기 나오죠. 아들이 간 이후에 아버지가 느끼는 불안감, 이런 외로움 이런 게 마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심리는 자식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바로 1번이죠. 자, 중요 10번 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창섭이 길이 넓어지고 바닥이 평탄해진 것을 보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올걸 라고 한 부분을 통해 창섭이가 편리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맞죠? 2번 돌다리를 만든 사람이 창섭이의 할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에 나오는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라고 한 부분 보니까 맞죠? 자, 디귿 다에 있는데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창섭이는 땅을 이해타산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다. 맞고 리을에 보면은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왜 고치시나요? 라고 묻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창섭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전혀 아니죠. 답은 4번이고 마지막 미음에 이거 아버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고 답은 4번. 자, 아버지가 무너진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1번 아버지의 추억과 가족사가 담긴 장소를 회복한다. 맞고 정들었던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죠. 3번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사회를 비판.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가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죠. 4번
돌다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다. 이것도 아니고 5번에 농촌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전통적 세계관이 후대까지 계승되기를 염원한다. 답은 1번과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돌다리에 대한 형성평가였고 이제 단원의 마무리가 나오네요. 단원의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